1947년 7월 3일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한 농부는 자신의 목장에서 이상한 금속 파편을 발견합니다. 그 조각들은 빛을 반사하는 특이한 질감의 물질로 일반적인 알루미늄이나 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손으로 구기면 부드럽게 접히지만 다시 놓으면 본래 형태로 돌아왔죠. 처음엔 군용 비행기의 잔해라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군이 출동하며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사건 당일 로즈웰 인근의 몇몇 주민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섬광과 함께 빠르게 낙하하는 물체를 목격했고 지면을 울리는 충격음이 들렸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미공군 제509 폭격단이 현장을 봉쇄하고 인근 주민들과 언론에겐 기상 관측용 풍선이 추락했다는 공식 발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파편 속에서 세 구의 외계 생명체가 수습되었는데 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단 1명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생존자는 곧 생화학 격리시설로 이송됩니다. 군은 그 존재를 철저히 격리한 뒤 물리적 검사를 시도했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죠.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신체적 반응도 극도로 제한적이었으며 눈은 거의 깜빡이지 않았고 표정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공군 간호사 마틸다가 현장에 파견됩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접적 의사소통 가능성을 판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방호복을 입고 격리실에 들어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존재와 단독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방 한가운데 가느다란 팔과 다리를 가진 90cm 정도의 존재가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피부, 크고 검은 눈, 보이지 않는 입, 코, 귀. 성별을 가늠할 외형적 특징은 없었고 몸에는 털이나 채모, 땀샘 같은 흔적도 없었죠.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틸다는 아주 분명한 느낌을 받았죠. 말은 없었지만 의미가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위협이 아니다. 나는 접촉을 원한다. 나는 통신이 가능하다.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정제된 의미 그 자체가 머릿속에 전달된 느낌이었습니다. 음성도 단어도 없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군은 다수의 통역관과 언어학자를 투입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존재와 의사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마틸다 한 사람만이 예외였죠. 며칠간의 관찰 후 그 존재는 그녀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은 수용 범위가 크다. 감정 신호에 대한 해석 반응이 안정적이다. 당신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겠다. 그는 자신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별도 언어도 없으며 단지 이집이라고 했죠. 존재하면서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존재. 마틸다는 이 생명체를 부르기 위해 에어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는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후 군 기록에는 모두 그렇게 표기됩니다. 며칠 후 에어럴은 요청합니다. 언어 자료를 제공하라. 짧은 문장, 어린이용 자료, 구문 구조가 명확한 문서를 포함하라. 그녀는 기초 영어 문법서, 책들을 전달했고 에어럴은 빠르게 읽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식적인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죠. 나는 당신의 언어 구조를 학습했고 기본 개념 전달이 가능하다.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 마틸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지구에 오셨습니까? 지구에서 발생한 핵폭발 실험이 도메인 감시망에 탐지되었다. 이는 비상조치 대상이다. 나는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도메인이 뭐죠? 도메인은 이 은하계 일부를 관할하는 이집이 연합 조직이다. 나는 그들 중 하나다. 그리고 잠시 후 에어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질문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내 응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수용이 어려울 수 있고 비논리적이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지구는 감옥이다. 에어럴이 말한 감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지구가 형벌의 장소, 그것도 철저하게 설계된 수용소라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감옥과는 달리 철창도 교도관도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틸다는 혼란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지구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구는 이집이를 격리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정된 행성이다. 대부분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러나 구제국에게 있어 위험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였다. 이집이는 본래 비물질적이며 기억을 가진 의식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것을 잊고 있다. 모든 기억은 삭제된다. 그 결과 자아를 상실하고 반복적인 육체, 삶에 얽매인다. 여기서 이집이란 존재하며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영적 실체를 뜻합니다. 에어럴은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단지 인간이라는 신체 안에 갇혀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육체가 죽은 뒤 이집이는 지구 대기 상층에 설치된 전자 스크린망에 의해 포착된다. 그 신호는 특정한 기억 제거 장치로 전송되고 기억은 완전히 삭제된다. 이후 다른 육체로 재배치된다. 에어럴은 이 스크린망을 보이지 않는 전자그물이라 표현했어요. 죽음과 함께 의식이 빠져나오면 그 그물에 걸리듯 포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치로 이송되어 기억이 제거된 후 다시 지구로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그는 자동화된 순환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틸다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회고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나 윤회 같은 개념이 누군가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만든 자들은 누구입니까? 올드 엠파이어, 구제국이다. 이 시스템은 수백만 년에 걸쳐 다수의 행성에서 사용되었다. 지구는 그 중 하나다. 그들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언어, 종교, 정치, 교육, 기억 조작을 통해 이집이를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 에어럴에 따르면 가장 완벽한 감옥은 죄수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제국은 그 원리를 완벽히 구현한 듯 보였어요. 우리는 언어로 사고가 제한되고 교육으로 길들여지고 종교로 복종을 학습하며 정치로 분열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설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나 신념 체계도 그 일부입니까? 그렇다. 당신들이 신이라 부르는 개념은 구제국이 설계한 구조물이다. 실체가 없는 프로그램이다. 두려움과 복종을 유도하는 코드다. 피라미드, 신전, 종교의식,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모두 기억 소거와 에너지 통제를 위한 장치다. 에어럴이 설명한 내용은 인류가 오랫동안 숭배해온 상징들을 송두리째 뒤집는 말이었어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와 잉카의 신전, 스톤헨지 같은 구조물은 단순한 무덤이나 의례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조작하거나 의식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종교의 의식도 마찬가지. 반복되는 행동, 신에게 드리는 제물, 정해진 기도문, 모두가 자발적 복종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스템에서 벗어난 존재도 있었습니까? 매우 드물지만 존재했다. 일부 이집이는 기억 제거 장치를 회피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고 다시는 이 행성에 포착되지 않았다. 마틸다는 그 대답을 듣고 에어럴의 어조에서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감정이었을까요? 확신할 순 없었지만 거기엔 어떤 미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에어럴은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든 존재들, 구제국의 실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